오늘 토요 랭킹쇼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이 두 후보 중 최종 진출자가 나올 텐데요. 이재명 후보에 맞설 대항마, 과연 누가 될까요? 잠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드렸고 또 당에 또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잘못 나가는 길이 있을 때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부하고 아첨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십니까?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짧은 토론의 모습만 봐도 경선에 임하는 치열한 전략들이 좀 보이는 듯한데요. 오늘 저희 토요 랭킹쇼 처음 나오신 박 대변인. 네. 그동안 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이었잖아요. 좀 경선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와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에 대한 각자의 입장. 예. 두 번째가 한덕수 이제 후보죠. 후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단일화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쟁점에서 두 후보 모두가 상당히 다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 당원들이 50%가 2차 경선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탄핵 심판 국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던 좀 김문수 후보가 그 일관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이 단일화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가능한 큰 그릇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화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쪽에 좀 웃어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두 후보의 전략 좀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요. 강성 지지층에 호소를 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마 선언하셨으면 내가 이걸 보고 확인을 해서 먼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보든지 또 서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데 최근 후보님의 단일화 의지가 이제 좀 떨어졌다, 좀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심법을 이제 어떻게 누가 하시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 후보가 아니라 내일 오후 3시에 아마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영상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김 후보의 전략을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곳이 충청과 수도권입니다. 과거 경기지사 시절 GTX 사업 추진을 좀 부각하려는 듯 수도권에 있었던 수서역 GTX 홍보관을 찾았던 거고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 좀 호소하는 전략, 그리고 김덕수라고 하죠. 김문수와 한덕수 합쳐서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김덕수 전략을 좀 펼쳤습니다. 성춘 부장, 예. 이 3가지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김덕수 전략은 경선 과정에서 좀 먹혔죠.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이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자마자의 보수 지지층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훨씬 목소리가 컸었거든요. 예. 감히 뭐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도 될 정도인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뭔가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그 균형추가 맞춰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 쪽으로 많은 목소리를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덕수라는 변수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뭔가 그 초반에는 사실 다른 후보들은 다 한덕수 권한대행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만 처음부터 단일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본인이 좀 하락하던 그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모멘텀을 만들어냈죠. 그런 점에서 김덕수 전략은 먹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두 번째 있었던 강성 지지층이 호소하는 그 전략이 김문수 후보가 오늘 뭐 승리 최종 후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본선이나 나중에 갔을 때 중도층 확장에 매우 제한적인 본인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했었어야 되는 것은 본인이 탄핵 반대 입장에 섰던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것, 이런 것들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였는데 그 과제를 하나도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예. 오히려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계엄 그거 민주당 탓이다, 이런 시종일관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본인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오늘 있을 최종 경선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본선에는 경쟁력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엔 좀 신중한 모습 보여왔습니다. 어제 마산 어시장을 방문해서 격한 표현도 쏟아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친 체포동의안 상정 끝에 민주당을 설득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몸살이지 않고 1대 180으로 진흙탕 속에 뛰어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예, 지지를 호소하면서 개싸움이란 단어도 썼습니다. 전략 이번에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마지막으로 TK, PK,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방문을 했고요. 막판 총력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외연 확장, 중도 확장성이 비교적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또 마지막엔 손편지를 쓰면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홍 전 의원님. 네. 전략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지금 한동훈 후보의 전략은 저는 전반적으로 좀 먹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최종 결승전에는 김문수, 홍준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예.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갔죠. 저는 올라간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보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처음 초반에는 탄핵에 대해서 찬반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옅어지면서 그다음에 누가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의 어떤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예.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좀 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예. 홍준표 후보와의 3시간 어떤 데스 매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정책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동훈 후보를 압도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의외로 굉장히 정책 면에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결정적으로는 좀 조직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강했다. 왜냐하면 29억 4천이라는 경선 자금 모집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도 빠르게 11시간 만에 모집을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조직에 있어서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직세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판까지 지금 힘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 결승전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TV 토론회를 비롯해서 비교적 좀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3차 경선 당원 투표율 최종으로 약 53%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난 2차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난 2차 때 51%보다 다소 높거든요. 박 대변인님. 예. 이 높은 투표율이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 분석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3차 경선에 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줬다라고 하는 좋은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팬덤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입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실제 개인 지지와 이 양자 대결 구도에서의 지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다른 말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팬덤이 아니라 조금 더 저관여에 해당하는 그런 당원들, 그러니까 2차 경선에서는 좀 누군가를 격정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3차 경선에서는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팬덤보다는 좀 전반적인 그런 당원들의 지지 기조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전반적인 당원들의 기조가 특정 후보에게 뭐 유불리가 꼭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막판에 한덕수 그 후보 출마로 더 이런 분위기가 고무된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이 단일화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들 쪽으로 힘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